자,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제 2차로 오물 풍선 720개를 살포했습니다. 지난 28일 이후에 거름, 가축분뇨,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를 이제 1000여 개 정도 토탈 보낸 것 같습니다. 주차된 이제 승용차 위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금이 쫙 가고 이렇게 파손이 되기도 했고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떨어져서 또 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도 불편했지만 이제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북한이 이제 한밤에 또 돌연 조건부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강일 부상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한국 것들이 참 한국 것들을 충분히 체험을 시켰다. 다만 삐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에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 국민이 피해까지 입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교수님. 이 북한의 이번 그 오물 풍선 사건은 정말 북한이 이제 현실적으로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국격을 전혀 가지지 못한 정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양아치 깡패 같은 그런 집단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김강일이 중단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어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러고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그 메시지도 참 저열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한국 것들에게 휴지 주워 담는 거 기분이 더럽고 뭐 충분한 체험을 했다. 체험. 풍선 제거 체험. 뭐 경북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참 풍선의 힘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풍선 사건을 보니까 지난번에 중국이 뭐 큰 대형 풍선을 띄워갖고 미국 본토에까지 날아간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참 그 재래식 어떤 홍보 수단이긴 하지만 풍선의 힘은 대단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결국은 원인은 그겁니다. 북한이 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느냐. 굉장히 이게 북한으로서는 아픈 부분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이 북한 전단지 살포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전단지 살포 문제가 아마 그 허용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프니까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언론 자유의 문제하고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더럽은 그 어떤 풍선을 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정말 북한 정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단체에서 이제 대북전단을 계속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건데. 날리고 있는 거죠? 네,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의 이번에 그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북한을 우리가 정상국가로 보기 힘들어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저열하죠. 근데 저게 군사적 도발이 아닌 건 아닌데 또 군사적 도발이라고 봐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응전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이른바 공격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뭐 회색지대 공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강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잠재된 위험성은 있습니다.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생화학 테러 물질이라든지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거일 경우에 예기치 못할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저걸 오히려 격추시키기 위해서 뭐 발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꾸로 이제 이 교전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대응 안 하고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그 저거를 이제 살포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추적 감시를 했다고 정부에서 얘기합니다만
이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비상벨이 울렸었거든요. 처음 그 살포된 날 네.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뭐 내용을 읽어보니까 별건 아니긴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한 그런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이 쫙 짚어주셨지만 뭐 탄저균도 있고 네. 북한의 뭐 생화학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실험해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 예. 같아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오물풍선 자체가 너무 저열하고 수준 낮은 도발 그렇죠.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공감대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오물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국민들이 사실 많은 불안을 느끼십니다. 이게 머리 위로 그냥 날아오는 거고 막 서울 시내에도 떨어지고 수도권에도 가고 멀리 날아가는 거는 막 경상북도에서도 발견되고 막 지금 이러거든요. 거기에 뭐 그냥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거라면 단순히 이게 오물이 날아온 풍선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면에 북한이 또 다른 공격이나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정부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뾰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이 오물풍선이 뭐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오물이 아니고 혹시라도 국민들의 생명에 위험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세밀한 해명이나 세밀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이 지금까지 한 1000여 개를 보냈다는데 100배를 더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몇 개예요? 10만 개잖아요. 10만 개. 그 지금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국방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아파트에도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화가 났던데. 자, 우리 신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이 북한이 사실은 이 오물풍선을 내보내겠다고 이미 사전에 예고를 했을 때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압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더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상 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뭐 지금 100배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오물풍선을 보내려고 할 적에 저희가 그것을 뭐 선제적으로 격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해서 북한 내에 있는 그 민심을 조금 저희가 동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내에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옳으냐? 근데 지금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희구했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안 했습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돈으로 지어준 그 남북연락사무소를 문재인 정권 때 폭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 목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약화,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북한을 제재를 풀어주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머저리 이런 막말까지 들어가면서 저희의 국격이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야권이 오물풍선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북한 우리의 외부의 적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통합을 해서 국론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협에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또 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실시간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북 확성기가 겁나긴 하나 보다. 북한이 당장 그만둔 걸 보면 자, 그런 의견 주셨고요. 북에서 700개 날라오면 우리도 7,000개 날리던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그 화생방전을 하기 위한 북한의 테스트라면 걱정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책이 없다. 정부가 너무 한심하다.
겨우 확성기 작전이라니 생화학 무기라면 어쩔 거냐 이렇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극우 단체는 뭘 위해서 북에 전단지를 뿌릴까요? 북이 오물풍선 내보내는 건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 우리 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강경론자들은 전쟁을 하자는 건지 대북 전단은 위헌사항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묵인하는 정부 탓도 있다. 물론 그런다고 북한의 쓰레기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 그 올려보내는 거는 위헌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치욕적인 도발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뭐 댓글도 응징, 엄격 대응, 강경대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정말 북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좋은 의견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왜 격추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북한에게 대북 확성기를 튼다고 했을 때 이것도 북한 쪽에서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북이 그러니까 통상 정상 국가의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 뾰족한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제 상시적 대비 태세를 군사적으로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큰 틀에서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현 정부는 전 정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강경론 이상의 이 모든 정부가 이 새로 선출이 되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입니다. 그건 역대 보수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지만 뭐 747 구상이라든지 뭐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정책 구상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없어요. 대북 정책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도 뭐 원인 제공을 이 정부가 했더라기보다도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로서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구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이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걸 포함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현 정부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거는 글쎄요, 저는 지금 남북 관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어서 이걸 뭐 법으로 금지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지만 지금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감안했을 때 글쎄 그 민간 단체가 그걸 날리는 목적이나 뭐 의지나 이건 알겠는데 그게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임영웅 씨 노래를 24시간 틀어주자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사랑의 불시착 그 꽤나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잖아요. 네. 그거 USB를 대량으로 실어서 보내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격추를 이번에 안 했던 게 격추하면 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좀 납득이 갑니까? 그러니까 격추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이 왔을 때 네. 국민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은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오물이 아니라 진짜 생화학 무기라던가 인간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에 연락을 하고 군과 경찰이 나서서 이제 그것을 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격추했을 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뭐 자연에 떨어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격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유승민 의원의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격추를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안 보낼 수가 있는 강경하게 나가야지 오히려 북한을 더 옥죄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격추할 능력은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까요? 그 1,000개, 10,000개, 10만 개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글쎄요, 뭐 그 쉽지는 않을 텐데 또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격추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뭐 일종의 이제 교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도 난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두 개면은 그 격추하는 게 별 문제는 아닌데 내지는 상징적으로 뭐 한두 개 격추한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막 수백 개 보내는데 그걸 다 일일이 격추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게 공중에서 격추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책이 꼭 그게 격추하면 시원할 것 같긴 한데 군 당국 입장에서 보기에도 꼭 시원한 대책이 능사는 아니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 차이가 또 간극이 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대북 비라 전단의 대남 오물 대응 이 무슨 유치한 짓들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대북 비라를 보낸 거에 대한 북한 측의 어떤 맞대응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니까 그런 반응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오물이 아닌 생화학 무기 날려보냈다면 치명적이었을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좀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왜 관리를 못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김준영 이분은 이제 외교 전문가인데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북한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의 맞대응으로 긴장을 키우는 행동을 하지 마라. 상황 경계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투표했거든요.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야당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항상 부족한 점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만은 뭔가 삼자예요, 삼자. 삼 빠져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현 여당 정권하고의 관계를 양비론으로 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이런 습관이에요. 결국은 집권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민주당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안규백 의원 국방위원장도 지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그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 사실 저는 아침 놀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반쯤 다 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굉장히 뭐 여유만만한 웃음과 뭐 정책도 많이 내고 하는데 부족한 게 이겁니다. 제3자적인 시각에서 대북 관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히 안 다음에 본인이 정치를 국가 원수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 민주당에서요 뼈저리게 상황 파악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단을 날리니까 북한이 날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단을 날리는 것은요 언론자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좋은 점 그 우월함을 북한 주민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도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 아주 잘못됐고요.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그 외교안보연구원장도 하고 이런 학자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외유를 하고 들어올 때마다 사사건건 비판한 사람이 김준영 의원이에요. 이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분이 KBS 이런 공영방송에 출연할 때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또 이렇게 양비론으로 보는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귀책 사유를 묻는 이런 점이 돼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다음 정권이 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론적인 양비를 버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민주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내용물이 뭔지 알아야 격추를 하지. 뭐 수긍이 가는 그 글입니다. 격추를 하면 북한 쪽으로 실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자, 이건 좀 우리 여야 정치권이 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여야 간의 정쟁은 잘도 하면서 왜 이런 북한 처사에는 대응을 못하냐.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대응을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풍선 날아오는 거 못 잡으면 나중에 드론에 폭탄 달아서 날리면 우리나라 초토화 된다. 한 발 더 그 안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자, 이건 아주 되게 신박한 생각인데요. 북한이 날려보낸 그 오염 폭탄, 풍선 폭탄 다시 모아서 풍선에 넣어서 북한으로 역풍이 불 때 보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우선 대북 전단지 보내는 거, 그러니까 대북 삐라살포하는 거 자제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2인자가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그 발표문도 있었고, 그런데 북한이 사실 러시아, 중국하고 신냉전을 강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오물풍선만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뭐 GPS도 교란시키고 예. 여러 가지 도발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도발의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런 도발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처한 지금 외교적인 상황도 상당히 영향 끼쳤을 겁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또 북한은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외교적인 지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렇죠. 방식으로. 지금 사실상 뭐 바이든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북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어떤 뭐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엄중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라고 느낄 수 있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더 알려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본인들의 파일을 넓혀야겠다 좀 이런 또 좀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어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좀 교란도 좀 꿈꾸고 획책하는 그런 도발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런 복합적인 이유도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어떤 도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세밀한 전략들이 나와야만 국민적인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